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플러스 디자인을 더하다 세 번째 시간.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 해보면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디자인이란 인간 설계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인간의 삶을 보다도 풍요롭고 사회를 보다도 행복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삶, 인간의 어떤 행복을 다루는 그런 분야를 분야 디자인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간은 또 생존하고 이 삶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니즈, 욕망, 욕구, 그걸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소통해야 되는데, 혼자 살 수는 없는데 또 같이 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자, 뭐 그런 내용들로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디자인이죠. 네, 디자인이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시너지를 내는, 그러니까 효율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행복할 거를 100개 행복하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하고도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똑같이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까먹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돈 투자 대비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돈이죠, 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단이 됐는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또 디자인 공부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떵떵대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차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디자인의 어떤 본질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이 뭐예요? 돈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물물 교환을 할 때 필요한 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쌀을 들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쌀 한 가마니를 줘도 손해가 아니면 한 가마니를 주고 또 고기 한 마리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쌀 한 대가 귀하면은 뭐예요? 고기 10마리랑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뭐라고요? 가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밸류죠. 언제든지 바뀐다. 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뭐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정답은 없어요. 이 세상은 정답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치인데, 이 가치는요 별거 없습니다. 남아 돌면 가치가 떨어지고, 어때요?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도 이 가치, 인간들은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책정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노동만 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죠. 또는 의료 행위 자체는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 분야죠. 기술이고, 어때야 돼요? 소수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좀 더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의사라든가 뭐 법 쪽에 일하시는 분들 가치가 옛날만큼 이렇게 자기들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있나요? 물론 지금도 뭐 다른 어떤 직무에 비해서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기들의 어떤 가치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이 국가에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시간당 기본 최소 급여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8천 얼마 내년에는 그런데 그거 준 것도 막 그냥 그 망한다고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노동의 가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반면에 어떠한 특별한 기술 또는 이렇게 많이 흔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똑같은 1시간이라도 더 많은 가치를 갖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가치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10만 원에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왜? 우리 사회 속에 물이 흔해 빠졌으니까. 끼케야 뭐 800원, 1000원 주고 물을 하나 사서 마셔요. 그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데 선생님이 그 물을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못 맞고 헤매다가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을 10만 원에 사라 그랬어요. 돈이 있어. 그럼 사, 안 사요?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이에요. 그냥 물. 그래서 물로서 좋은 물이 되려고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물이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 물론 뭐 산소 담긴 물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직무들은 다 가치를 가져요. 가치를 갖는데 모두가 다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연예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물로서 물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물이 필요한 사람 만나면 가치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디자인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중심이 된 이 사회, 이 물질의 세계죠. 이 사회에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는 자연이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우리가 같이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함께 소통하는 이 소통이라는 것을 플러스 디자인, 소통을 뭐하는 거? 디자인하는 이 분야, 디자인 소통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합니까? 시각, 뭐라 그래요? 디자인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각이니까 뭔가 눈으로 보기 좋게 뭔가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시각 디자인 그러면 다 대부분이 보기 좋게끔 뭐로? 눈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그럼 코로 하면 후각 디자인이고,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이고, 뭐 혀로 하면 미각 디자인이고 그럴까요? 아, 그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각 디자인 영어로 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이라는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통 잘못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기도 하고요. 매일 싸우는 이유가 뭐야? 뭘 잘못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소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는 행위를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시각 디자인이 전공이에요. 소통 전문가죠. 우리 분야. 그럼 이 시각 디자인 분야 안에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하면 이 분야 가셔서 여러분들의 직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시각 디자인이 단순히 눈으로 우리 4년제 대학 3년 2년 이렇게 디자인과를 특히 시각 디자인과를 공부하고 온 친구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시각 디자인이 뭐니 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시각은 눈으로 보기 좋게끔 안 돼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다루는, 그래서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디자인하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 인간이 이 자연으로부터 뭔가 갖다 쓰는데 뭐예요? 도구라는 걸 갖다 쓰거든요. 우리 자연에서 뭐 합니까? 도구예요. 우리 인간들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져와서 다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하도록 새로 뭐 한 거예요?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도구를 뭐 한다? 디자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디자인하는 이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품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듯이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있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나요? 있죠. 최초의 디자인의 개념은 사실 이 제품 디자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제품 디자인.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명되고 디자인되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과거에 대부분의 집안일의 많은 부분은 빨래였어요. 그래서 옛날 이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빨래터에 만나서 빨래하면서 서로 막 소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탁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간이 그만큼 어때? 줄게 되면서 여성이고 남자고 그만큼의 다른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인간의 삶이 보다 더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제품 디자인. 그래서 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럼 제품 디자인 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자연의 어떠한 공간에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 공간을 뭐 하는 것이죠?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환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nvironment design, 얘는 product design 그러죠. 환경 디자인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또 자연을 아끼고 물론 그것도 환경 디자인의 일부긴 하지만 디자인의 중심은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람이 실내에 있잖아요. 실내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는 거고, 바깥 실외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뭐가 있어요? 뭐 거실, 안방, 화장실, 뭐 체육관, 사무실, 이런 모든 인간이 어떤 실내 공간에 있는 그 공간을 보다 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디자인하는 게 바로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실외 디자인은 뭐예요? 뭐 공원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실외적인 그런 환경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익스테리어, 실외 디자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그 소통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를 다 묶어서 시각 디자인 그러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걸 제품 디자인. 우리 인간이 있는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크게는 우리 이 디자인을 크게 나눌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은. 그래서 소통, 도구, 공간에 관련한 시각, 제품, 환경 디자인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디자인 관련한 것들이 쭉쭉쭉쭉쭉 나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문화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뭘 만들어낸다? 문화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공통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의 뭐 버릇, 습관 이런 거. 예. 그래서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음주 문화 이런 거예요. 음주 문화 우리나라는 1차에서 거의 끝냅니까? 거의 안 끝내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1차, 2차, 많게는 3차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거의 굳혀졌잖아요. 우리 사회에 하나의 그냥 버릇처럼.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 거 아니, 그죠? 그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들어오면 거기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바꾸는 건 누군가가 목숨 걸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을 고치는 건 정말 누군가의 목숨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이 디자이너들은 이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막 만들어내요. 스티븐 잡스가 핸드폰 하나 만들었더니 어때요? 우리 이 소통 문화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문화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시민의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좋은 문화에는 좋은 시민의식이 있고 문화가 좋으면 시민의식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또 시민의식이 높으면 문화도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식기문화, 과거에 보면 우리는 고려 청자니 백자니 이래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코팅된 도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일본이나 이런 다른 좀 나라에서는 나무 깎아 쓰고 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때요? 청결하지 못했겠죠, 그죠? 네, 근데 그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식기를 썼다는 건 뭐예요? 청결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보면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는 조직마다 자기들만의 문화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하나 형성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 미국에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있잖아요. 선생님 어릴 때는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쓰레기 문화는 그냥 막 버리는 거였지.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외국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가 있겠죠. 근데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야, 이거 괜찮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문제점이 안 보였던 게 그 문화를 경험하고 와서 보면 그게 문제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자라고 해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기존의 습관을 우리가 어릴 때 뭐 어떤 있었던 습관을 고치기 힘든 것처럼 이 사회에서도 아니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돼? 쓰레기는 당연히 버려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변했죠? 쓰레기는 당연히 돈을 내고 버려야 된다라고 의식도 바뀌었잖아요. 어떠한 정책 하나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형성하고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디자인이 바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문화를 만들면 어때요?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화와 이 디자인은 상당히 연결돼 있어요. 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각각의 분야에서. 그게 디자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역할은 상당히 어때야 돼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기 좋게, 사용하기 편하게, 자극적으로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환경들, 인간의 어떤 니즈를 배려해야 하는 직무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포스터 있죠? 포스터. 포스터를 만드는 것은 어느 디자인입니까? 네, 시각 디자인이에요. 왜? 그림을 그리니까? 아니요. 포스터에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각 디자인입니다. 아셨죠? 자, 또는 선생님이 옷을 디자인했어요. 그럼 무슨 디자인일까요? 그렇죠. 제품 디자인입니다. 근데 옷에다가 거기에 여기다가 조용우 선생님의 캐릭터라든가 조용우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저거는 제품 디자인이면서 시각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길거리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디자인일까요? 자, 길거리에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어울려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해서 환경 디자인이면서 게시판이니까 뭐예요? 제품 디자인이면서 그 게시판 안에다가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죠? 시각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은 하나만 딱딱딱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협업이 해야 돼, 협업.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디자인은 그런 함께 하는 그런 어떤 밸런스나 하모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가고 조화를 이뤄가는 게 바로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어렵나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쉽게 생각을 하세요. 디자인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개가 소통을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게 시각 디자인. 인간들이 쓰는 도구를 더욱더 디자인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뭐예요? 제품 디자인. 인간들이 사는 공간을 행복하게 함으로 하는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뭘까요? 네, 컬러 디자인, 컬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게 가장 큰 분야인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념이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디자인의 어떤 행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플러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다 듣고 나면 아하,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함께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